박쌤의 클래스가 있는 역사 클래스. 오늘 알아본 인물은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 또한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인물,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그는 엄청 잘생겼다고 합니다. 사진을 봐도 좀 쌍꺼풀도 짙고 잘생겼네요. 성격도 너무 좋고 말빨, 즉 웅변술이라고 합니다. 웅변술. 당대에서도 탑 오브 탑이었습니다. 또한 학자나 예술가도 친한 그런 아테네 최고의 인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시기에 아테네는 전성기가 되었나?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운 페르시아 전쟁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아테네의 강력한 해군 덕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해상 무역이 중요했는데 페르시아를 물리친 아테네가 그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다른 도시 국가는 폴리스라고 하죠. 페르시아의 재침에 대비해야 했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델로스 동맹은 폴리스가 다 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 모은 돈을 군사 예산인 군비로 사용하려고 했죠. 그럼 그 돈은 누가 관리했을까? 네, 그렇습니다. 아테네가 관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양만 동맹이지 힘이 센 아테네가 사실상 삥을 뜯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원전 448년에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럼 더 이상 군비를 모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폴리스에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테네는 유례없는 전성기를 얻게 되었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적 지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민회에 입법권을 주었습니다. 성인 남자 시민이 참여하는 회의기구인 민회가 입법권을 갖습니다. 그 전에 민회에는 그닥 힘이 없었어요. 근데 법을 만들 수 있는 이 권리를 갖게 된 거죠.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국회처럼 말이죠. 네. 두 번째, 관직 수당제입니다. 공직을 맡게 되는, 그러니까 관직을 맡게 되는 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 당시에는 명예직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만이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었죠. 그래야지 생업에 종사를 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는 공직자면 다 월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시민 역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죠. 관직에 나가면 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관직 추첨제입니다. 네, 일부를 제외한 모든 관직과 배심원은 추첨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필요 없이 뽑기만 잘하면 장땡이었다 이겁니다. 네, 마지막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지어지는 것도 이때입니다. 네, 선생님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이때 페리클레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모든 시민이 권력을 지닌 민주정치이며 모든 폴리스가 배워야 할 모범이라고 말합니다. 네, 뭔가 좀 재수없죠. 너무 잘난 척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그 정도로 자신이 깃을 마련한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여자, 거류 외국인, 노예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테네에 거주하는 남자 시민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너무 박한 평가가 아닌가 합니다. 페리클레스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 자체가 갖고 있던 그런 사고방식의 한계,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입니다. 여성의 참정권은 1900년대에 들어서야 보장되었고 노예제 폐지 같은 경우에는 1700년대 이후, 각종 혁명 이후거든요. 역사를 볼 때 오늘날의 시각으로 지나치게 바라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과거 사람들은 무지하고 야만적인 사람들로밖에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네, 아테네와 펠리클레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다른 폴리스가 아테네의 횡포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폴리스가 아테네의 반기를 들면서 아테네의 라이벌 스파르타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그리스 전체가 내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긴 전쟁은 그리스 전체를 쇠퇴의 길로 몰게 합니다. 전쟁 와중에 전염병도 돌고요. 이 전염병으로 페리클레스는 결국 사망하고 궁극적으로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리스는 통치받게 됩니다. 민주정치를 완성한 페리클레스. 하지만 그에게서 배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파멸을 부른다.